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는 청탁금지법, 쉽게 말하면 김영란법입니다. 지난 9월 말이죠.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갔고 오늘이 꼭 딱 한 달째가 됩니다. 전문가 패널 두 분 모시고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딱 오늘이 한 달째 모양이에요. 네. 한 달 동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먼저 어떠한 신고들, 신고가 좀 많이 됐는지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가 많이 됐습니까? 예, 일단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네. 9천 건 가까이 문의가 그래요? 왔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네. 경찰에는 한 44건 정도 신고 사례가 있었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권익위로 많이 갔네요. 예, 권익에 이제 문의가 많으니까 이제 법령 위반에 대한 해석 요구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권익위는 문의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신고는 자기 서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게시판에 문의가 지금 거의 10,000건 가까이, 9,000건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까지 답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란파라치네모네에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신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정식 입건이 돼가지고 법원에 기소된 건은 3건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신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찰에 수사한 거는 것은 딱 한 건밖에 없다라고 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서로 너무 조심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조심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수면 밑에서 몰래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한다는 건 좋은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범 케이스를 걸리면 속된 말로 작살난다. 이런 게 있어서 다 이제 본인이 이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럼 파급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움츠려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보다는 이제 한 연말 지나고 내년 구정 좀 지나야 대체로 이 법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반응 추이나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김영란법에 걸리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률 사항이 있지만, 예를 들면 3만 원 이하, 또 5만 원 선물, 또 부의금 더 10만 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안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 예를 들면은 안 걸려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펌에 있으면서 이제 방송에도 하지만 실제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강의도 하고, 근데 끝나고 나면 와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기업인으로서의 질문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했다가 갑자기 돌아봤더니만 내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어서 이른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자기가 적용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되고 있지만 내가 대상이 되는지조차도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조차도 법을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뭘 알아야 고소를 하죠.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위반 1호가 떡 문제입니까? 캔커피죠. 캔커피입니까? 교수님한테 줬던 거. 그거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진짜 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권익위에 이제 물어본 것도 결국 유권 해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김영란법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 김영란법이.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부위원회나 각종 정부 공공기관에 민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의제 대상 돼서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당 기관에서 정부 다 통보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나 법 적용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직무 관련성, 나와 저 사람과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이런 판단이 안 될 뿐더러 이 사람만 만나면 다
법 적용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법에 대한 해석이나 오해 이런 것도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권익위가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문의 오는 것도 답변도 못 할 뿐더러 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기준과 요건, 대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네.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좀 혼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익위가 입법을 했지만 입법에 대한 내용을 다 준비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대한 준비는 이제 부족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더군다나 이게 부패방지가 부패방지 업무가 관련된 건데 네. 이제 권익위가 과거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세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부패방지 업무를 하는 파트가 부패방지국으로 이렇게 파트가 축소돼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정책 담당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청렴지수 조사하는데 실제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은 어떻게 보면 광의의 거의 법 적용 대상자들이 뭐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연관성이 있는 시민사회 쪽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 이런 것들이 작동될 리가 없죠, 사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근데 네.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러는데요. 저도 참 궁금한 것이 이게 홍보나 아니면 유권 해석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법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지금은 정식 명칭은 요즘 청탁금지법 내지 네. 부정청탁금지법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예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법 네. 원안은 사실 명확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그때는 이른바 벤치 여검사 사건을 네. 계기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내지 돈을 상당히 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것이 국회로 가가지고는 네.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처벌하지만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안 되지만 그 예외로 이른바 357 원칙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57조차도 안 된다. 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에 예외가 있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른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을 입법에 넣어버림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 상당히 모호해진 것인데 원안에는 100만 원 이하도 무조건 하여튼 그렇죠. 청탁 근데 말은 뭐냐면 네. 법에는 직무 관련성이라고 돼 있는데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설집에 보면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민원인과 그 공무원 등 사이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캔커피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사안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니까 총리가 이제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네. TF를 만들어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안을 지금 빨리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어 황교안 보입니다. 총리가요? 네네. 황교안 총리 요즘 정신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실무자 선에서 빨리 네. 해야 되고 사실 이 문제가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죄가 없습니다. 무슨 그래요? 말씀이냐. 사실 1년 6개월 전에 이 법을 시행을 입법 네. 예고를 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이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습니다. 8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달랑 10여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수요는 많은데 네. 인력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네. 인력과 예산 지원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총장님, 근데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원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 정무위원회죠. 정무위원회는 뭐 상당히 기업도 많이 관계하고 그러는데 정무위원회라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이것이 이해충돌. 없어져 버렸다고 아예. 예, 그러니까 네. 김영란법 자체가 네. 청탁금지 지금 이야기하는 김영란법의 청탁과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는 청탁을 못하도록 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업무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제적되거나 네. 또 이해충돌이 있으면 업무를 또 회피하거나 이런 네. 조항인데 이게 빠진 거죠 법이. 그걸 쏙 뺀 거죠. 빼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김영란법 원안은 이제 공공 부분만 공무원들만 딱 대상이 돼 네.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들어가고 네. 기자 언론인 들어가고 또 언론인도 하다 보니까 또 일반 잡지 편집 출판하는 직원들까지 다 적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법 적용 대상자가 뭐 3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전부 다 타산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국민들 안에 이 적용 기준이나 범위, 네. 대상 이런 것도 모호한 상황에서 일시에 이제 되니까 이게 마치 굉장히 혼란한 이런. 그래서 경신련에서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었으면 기준이 분명해지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제가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 지금, 있는 예. 그 상임위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뺐는데 뭔가 좀 폼생폼사를 잡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 뭐좀 같습니다. 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네. 그 우리가 땅콩으로 생각하면은 현재는 이 땅콩 속에 콩알이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예. 근데 원하는 땅콩에서 알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게 이해 충돌 금지였던 것이죠. 아. 근데 그거를 쑥딱 잘라버리고 두 알로 만들었죠. 사실 김영란법 이름 자체가 최초에는 이해 충돌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렇죠. 그 그래요? 부분을 완전히 어. 떼버렸죠. 물론 그게 너무 그 이해 충돌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입법화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결국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하게 나가는 그 바에는 지금 이런 이 그 부정청탁 금지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네. 이 이해 충돌 금지 그 법을 지금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일부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이 네. 부분이 지금 법에 상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또 뭐 청탁해도 된다고 또 뭐고 그것도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법은 민원상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법안은 공공성이 강한 네. 집단 민원의 경우에 공공기관에게 전달을 하는 단순 행위의 경우에는 이 청탁으로 보지 않는 걸로 돼 있죠. 이제 그 그래요?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은 고위 업무하고도 또 이렇게 충돌 부분이 아,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것 좀 명확하리라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드리면 네. 국회의원이 마치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가는 건 거의 그건 90% 네, 잘못된 잘못된 그건 해석입니다. 아니죠. 네.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고 예. 금품 수수 금지인데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거는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똑같이 대통령도 100%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부정청탁 금지에 있어 가지고 공공과 관련된 네. 민원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도 민원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그것 이외에는 국회의원 100%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네. 금품 수수, 직무 관련해서 금품 수수를 하거나 금품을 공여하거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청탁의 범위에서 민원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청탁으로 보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여튼 됩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권한이 있으니까 뭐. 자,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뭐 애매모호하다 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다. 변호사님하고 총장님이 다 짚어주셨는데 근데 일단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또 상당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기업의 법인세, 죄송합니다. 법인카드. 법인카드의 그 매출이라고 합니까? 사용액이 상당히 줄었다. 네, 네, 예. 네. 그럼 고무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10조, 예, 10조 정도. 유흥, 뭐 골프, 아, 또 요식업 네. 관련된 접대비의 카드가 사용 빈도가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말 있는 삶, 네. 밤 있는 삶, 그러니까 가급적 네. 그 기존에는 이제 사실은 계속 관계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대를 하게 되고 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고리가 끊어지니까 저녁에 이제 민간의 기업 특히 대관 업무를 하는 이런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찍 출근도 하게 되고 네. 불필요한 모임도 안 하게 아. 되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 안에서 문화생활이나 어. 또 이제 예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겨나고 네. 가족 단위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혼술 혼밥 더치페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꼭 업무 외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과거와 같이 이게 빈번한 접촉에서 나타나는 향 접대 그리고 또 그게 부패로 가는 고리 부분이 일정하게 끊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그건 거죠.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반면에 변호사님 경제가 위축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위축된 겁니까? 사실 오늘 그 각종 신문에 이 30일 맞아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화훼 뭐 관련되는 것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더니만 네. 리포터가 그 양주동에 있는 꽃시장에 갔더니만 네. 기존에 있던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70-80%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화왕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게 가보면은 예전보다 분명히 화왕 같은 게 조화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업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요식업계, 네. 특히 고급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매출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오늘 또 구체적인 통계를 봤더니만 네. 실제로 폐업했는 이 그 식당 수는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 그 김영란법 시행 전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지금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아직까지 폐업할 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암이 있으면 명이 있듯이 네. 이렇게 식음료라든가 화해업계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좀 전에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녁이 있는 삶, 본인 개발하기 위한 자기 개발, 취미와 관련되는 업계라든가 거기에는 오히려 호황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개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김영란법의 앞으로의 트렌드 같은 거를 보시고 새로운 개업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좀 그런 영향력을 네. 살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사전에 그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인가요? 김영란법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또 통선 효과가 생긴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오른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네.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고가 한정식집은 지금 여러 가지 매출이 좀 줄어드는 데 비해서 10,000원 이하의 이 중저가 식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거나 뭐 김영란 세트다. 그러니까 김영란 세트도 뿐만이 아니고 이게 직원들이나 그다음 가족 단위로 오는 비율이 좀 많아서 매출이 유지가 되거나 좀 더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백화점이 매출이 많이 힘들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백화점 매출은 큰 차이가 또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 업체도 마찬가지고. 골프장 네, 별로 안 줄었대요? 주말에는 약간 줄었으나. 공무원들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주말에는 약간 줄었으나 네. 평일에 회원들 이용 빈도가 많아서 침묵하고 있다고. 그래서 큰 매출에는 큰 차이가 오히려 없다고. 부킹이 더 쉬워지고. 네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보도를 보면은 네. 전체적인 그 부킹 티 타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대신에 예전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무슨 막 식음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선물 얘는 같은 경우에 가는데 골프 치는 것뿐만 아니고 선물도 하나씩 그 트렁크에 얼려줬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외면적으로는 사람은 줄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상당 부분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예전보다는 좀 더 검소하게 골프를 한다는 점에서도 운동으로서 예, 그렇죠. 스포츠로서,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로서의 원류에 다가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뭔가 좀 생각합니다. 정상화되는 것 그렇죠.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예. 샘플이 하나 얘가 부산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 기간에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무료 이제 초대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 언론인들 주고 누구 주고 다 줬던 거 아니에요?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선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매출 그러니까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소비가 많았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 다 없애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다 이제 표 구매해가지고 오거나 다 일반 언론이나 기업도 다 네. 표 사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되니까 오히려 행사 자체도 굉장히 건실하게 건전하게 네. 유지가 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어떤 기업이나 언론에서도 네. 이런 어떤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룰이 이제 새롭게 세팅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건강하게 변화가 됐다. 이런 부산시 관계자들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형태로 그런 문화들이 하나씩 만들어가야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하고 총장님께서 이 김영란법 시행이 이제 오늘 한 달째 됐는데 앞으로 아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라든가 그런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뭐 국회 다시 다른 안도 지금 발의 상정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정한다. 이런 걸 좀 말씀해 변호사님부터 저는 말씀. 기본적으로 네. 법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예. 적극적으로 사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네. 부작용은 줄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100만 원 이상 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외로 우리 사적 자치 영역에서는 3, 5, 10 원칙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 정도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의 숨통을 좀 터뜨려줄 그럴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지금 사실 저도 가져갔으면 딱 A4 용지 8장 되는 이 법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예. 빨리 적용 우리가 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기를 바라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자제하는 속에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조금 더 그 부분은 감수하는 그런 네. 어떤 시민 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네. 지금 적용 사례나 판례 뭐 이런 것들 축적이 안 되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나 법이나 요건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홍보들을 네. TV나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인해서 그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는 계층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당장은 표가 안 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구정을 지나면 실제로 많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지원책 이런 것도 같이 네. 좀 고민하는 정부 차원 고민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계연 경실련 사무총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